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내 마녀의 날입니다.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렇게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에 들어서는 날, 시장에서는 내 마녀가 동시에 심수를 부린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단기 수급의 쏠림과 리밸런싱 물량이 몰리는 만큼 일시적인 급등 혹은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변동성의 날이죠. 하지만 시장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긴 리듬과 방향성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이슈보다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흐름에 아주 중요한 신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증권시장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자리였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증시다.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 한마디로 충분히 해석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고배당 종목에 대한 배당 소득세 감면 검토, 이 2가지는 단기 뉴스 이상으로 시장 신뢰와 수익 구조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단지 개인의 자산 증식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인지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23만 명, 국민 4명 중 1명이 투자자입니다. 이들 각자가 주식으로 딱 10,000원씩만 수익을 낸다면 1,423억 원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0만 원씩이면 7조 원, 그리고 100만 원씩만 수익을 다 거두면 무려 14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처럼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14조 원이 자산으로 늘어나면 이는 곧 내 지갑이 두툼해지는 것이고 시장에 따로 돈을 푸는 추경 못지않은 내수 부양책이 됩니다. 심지어 국가가 수조 원을 들여서 추경을 편성할 때처럼 아주 어려운 법적 절차도 없습니다. 즉 증시가 제대로만 움직이면 자산이 늘고 소비가 돌고 기업 매출이 늘고 세수도 증가합니다. 그러니 주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내수 경기의 레버리지이자 국가 경제의 지렛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증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도 실물 경기 쪽에서의 추경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죠. 이번에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무려 35조 원 플러스 알파. 코로나 시기와 맞먹는 슈퍼 추경이란 타이틀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자산 효과를 통한 부양, 그리고 이번 것 재정 지출을 통한 부양, 이 2개의 동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은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추경은 일반적으로 12조 원당 약 0.1%포인트 성장률 개선 효과가 분석됩니다. 이 논리에 따라서 1차와 2차 합산 추경 규모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은 0.3에서 0.4%포인트 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등이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줄줄이 상향 조정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1차 추경은 산불, 관세 대응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지역 화폐, 채무 조정, 건설 자금 투입 등 실질적인 내수 부양 성격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설 투자, 지금 그야말로 1998년 IMF 이후 지금 최악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건설 기성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꾸라졌습니다. 무려 20%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한 소비 진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SOC 투자와 병행하는 복합 추경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재정 승수가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팩트 하나 더. 최근엔 추경 이후 코로나 흐름이 어땠을까 한번 보셔야겠죠.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3개월 후에 평균
2.2%, 6개월 후에 평균 6.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쯤 되면 주식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민심의 체온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장,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통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인선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입법 드라이브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지금은 말 그대로 시장이 이 기대를 품으면서 가격을 끌고 가는 시기.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 8월, 9월 정도에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국제무역과 통상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하반기에 증시의 피크가 나온다면 10월이 그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에이펙이 뭔지 짚고 가야겠죠.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회의체입니다. 자유무역, 디지털 경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영내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논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한국이 경주에서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통상, 엔터 산업 정상화 등 소프트 차이나 전략과도 직결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요. G7 정상회의는 일단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 때, 나토 회의 때는 아무래도 방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에이펙 회의 땐 한한령 관련주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숫자를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지 꺾일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바로 OECD 경제 선행지수인데요. 글로벌 30여 개국의 경제 흐름을 뽑아낸 지수입니다. 한국 시장과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지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과 우리 증시 특히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은 평균 한 1개월의 시차를 두고 그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중함값 1이라는 숫자 체크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수가 어떤 국면에 와 있느냐? 2023년 2월을 저점으로 지금은 반등이죠. 회복세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는 딱 101포인트 수준입니다. 경험적 정점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이 지수의 우리나라 평균 점점은 2000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102포인트인데 양적 완화, 특수한 시기죠. 그 시기를 제외하면 10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약 0.6포인트 정도만 남겨둔 위치에 와 있는 셈이죠. 상승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빠르면 8월, 늦으면 내년 7월쯤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변수 하나는 추가해 보셔야겠죠. 정책 강도가 강한 지금은 4분기, 즉 10월 전후에 고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 IBK 투자증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평균 상승 기간은 32개월입니다. 이건 4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26개월. 그러니까 남은 시간 한 4개월 정도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상승의 후반부에 들어선 구간이고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증시 상승이 단기 과열이기보다는 경제 순환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10월 전후에 이 지수가 경험적 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시장도 펀더멘털 고점을 우려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